코스피 다시 2,00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조정인데 자, 만기일 이후에는 어떻게 전략을 잡아가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머니투데이 방송에 이학영 전문위원 나와주셨고요.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기준금리 8개월째 동결 만장일치입니다. 금통위가 2월 기준금리를 3.25%로 8달 연속 동결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물가 부담 사이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4위 키워드는 펜엔터 등 엔터주 강세입니다. 해품달 제작사인 펜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SM, YG엔터, JYP엔터 등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투자 판단을 고민해봅니다. 3위 키워드는 증권주 줄줄이 약세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에 증권주가 줄줄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가 조정 가능성을 점검해봅니다. 엔터주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해품달 요새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펜엔터, 강세고요. 키스트 역시 강세입니다. 그 위에 이제 SM이라든지 JYP 엔터라든지 대표 엔터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학영 위원께서는 오늘 엔터주 강세 보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그 어떤 지수 자체가 조정받을 때요,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엔터의 선택을 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의 시각을 약간 전해드린다 그러면요. 매출의 안정성을 가장 중시합니다. 어떤 특정 드라마가 잘 되거나 아니면 특정 가수가 반짝 인기를 끌고 나서 또 사라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연예인들이라는 것이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 지나고 나서 또 사라지면 다른 소속사로 옮기거나 하면은요, 주가의 그동안의 어떤 자산 가치가 유지가 안 되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 기업이 있는 것이 바로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긴 호흡으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만한 종목은 두 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SM이 되겠는데요. SM은 물론 가수 위주로 돼 있지만은요, 매출의 안정성이 다른, 예를 들어서 YG라든가요, JYP라든가 여타 드라마 위주로 하는 기업과는 차원을 달리하죠.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요, 해외에서의 매출의 안정성, 그리고 꾸준함, 그리고 증가율의 성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매력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SM이 여전히 탑픽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약간 차원을 달리하지만 역시 CJ 엔터테인먼트가 시가총액이 매우 큰 기업이지만은요, 여전히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에서도요, 디즈니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디즈니 같은 회사가 있다 그러면 여전히 CJ E&M이 그 중에 하나인가 봅니다. 케이블 TV의 다채널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영화 산업은 흥망성쇠가 워낙 뚜렷하고 사업에 한번 투자에 대한 성과가 많이 나왔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화 산업 쪽보다는 여전히 방송 쪽에서의 어떤 메리트 이런 쪽에서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여전히 관심주로 보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엔터주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굉장히 공감 가는 표현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매출의 연속성,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탑픽으로는 SM 엔터테인먼트와 CJ E&M 두 종목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하창봉 팀장께 증권주 여쭤보기 전에 엔터주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요. 요새 워낙 히트인 것 같은데 해품달 보십니까? 예, 가끔 봅니다. 글쎄 관련해갖고 펜엔테라든지 이런 종목 급등하고 있는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일단 디지털 콘텐츠를 하는 드라마 제작사하고 음원 관련주가 있는데, 사실 SM이라든지 YG 같은 경우는 이제는 K-팝이 사실 열풍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매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모멘텀 자체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 들어서 사실 두 회사 모두 대규모 증자를 단행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크게 버블로만 볼 건 아니다 말씀드리겠고, 실제적으로 SM이라든지 YG 엔터에 들어오는 자금을 보면 삼성자산운용이라든지 약간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프로만 보지 말고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간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MBC의 약간 폭발적인 드라마죠, 해품달, 이 드라마를 제작 기획하고 있는 펜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이 약간 매도 신호가 온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테마주들은 쭉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흐름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매도 사인이 좀 왔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언론 노출도가 상당히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개별주는 약간 역발상이 필요한데,
해품달이 워낙 인기가 많다. 그리고 이 주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에 좀 왔다 보는 것이고, 동반해서 해품달의 남자 주인공 김수현이 소속되어 있는 키스트가 같이 동반 따라가는 것 자체는 약간은 2등주가 1등주를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다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음원 쪽은 계속적으로 좀 가는데 디지털 콘텐츠 쪽은 약간은 테마성 자금이 들어왔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증권주 좀 여쭤볼게요. 증권주 글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정 부분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증권주 올해 들어서 가장 아웃퍼폼한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자 증권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자본시장법 통과 무산 이야기 때문에 빠졌다고는 하는데 통과돼도 원래 빠질 업종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고, 왜냐하면 원래 증권업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한 2000년 초반 정도 같은 경우는 은행과 보험의 벽을 허무는 반가수령세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2008년부터 은행과 채권사의 어떤 벽을 허물기 위해서 자본시장 통합법, 자통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증권사에서는 제3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한국경 해치펀드로 대변되는 대형 IB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잠깐 제가 증권업종의 최근 3개월의 어떤 주가 흐름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최근 3개월만 놓고 봤을 때는 종합주가지수하고 증권업종이 거의 동행지수를 보여줬습니다. 작년 10월 말 정도에 삼성,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하고 대형 5개사가 대규모 증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수가 어제 2000포인트까지 올라올 때까지 종합지수와 동행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같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단기적인 그림이고, 최근 6년도의 흐름을 잠깐 자료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증권업종이 종합주가지수를 아웃퍼폼 한 적은 거의 딱 한 번 있습니다. 2007년도 처음으로 종합주가지수 2070포인트를 갈 때인데, 그때는 미래에셋 주가가 20만 원까지 갔었죠. 그때 강풍을 제외하고 나면 최근 6년간 증권업종은 그만큼 어떤 성장 모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과 상당히 디커버징이 됐고,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반짝 잘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유가 있죠. 딱 하나입니다. 자문행대수 상품입니다. 차정으로 대변되는 자문행대수 상품이 시장을 선도하다 보니까 증권사의 수수료 기반도 좋았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2011년도 이후에는 자문행된 상품의 버블 자체가 어떤 증권사 수익도 악화시켰다. 이렇게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지금 투자 전략을 봤을 때는 사실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철저한 저평가 상태만 매수를 하십시오. 증권업종 같은 경우 철저한 저평가라 그랬을 때는 실제적으로 보통 금융업종은 주가 수익 배율보다는 PBR을 많이 말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퍼라고 말씀드리면 현재 증권업 지수는 퍼가 한 13 정도 나옵니다. 13 나오기 때문에 그때 싼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주가 순자산 배율 PBR이라 그러는데, 이걸로 접근하면 국내 최초의 미래에셋을 제외하고 나면 약간은 고평가입니다. 미래에셋이나 삼성증권을 제외하고 나면. 그런 거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절대적 저평가 때만 사라고 말씀드리는 기준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면 증권업종의 퍼가 10 초반으로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지수로 봤을 때는 한 1800포인트 전후에서만 매수하고 2100에서 2100포인트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청산해주는 그런 전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증권주에 대해서 바닥권에서는 거의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가 올라오고 나서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어쨌든 그 가격 측면에서 저평가일 때만 접근해라. 좀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그리스 중국발 악재입니다. 그리스는 정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번뿐만 아니고 계속 그랬지만 질질 끕니다. 그래서 사람 지인을 뺀다 그러나요? 좀 그런 양상까지 계속 넘어가고, 그러다가 막판 가선 해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중국 같은 경우는 글쎄요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는데 예상치를 대폭적으로 뛰어넘은 건 아니지만 여전히 4%대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께 먼저 중국 얘기 여쭤보기 전에요. 어저께 이제 증권주 말씀하시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증권주 얘기 먼저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럼 앞서 영호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죠. 특히 이제 자본시장법이 단 걸 다 떠나서요. 한나라당 이름이 뭐죠? 새누리당인가요? 새누리당이 바뀌었는데 그 당조차도 관심이 별로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존 이제 야당은 실제로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번에 통과가 못한다는 것은 4월에 이제 새로운 국회가 들어서고 또 이제 등원하기까지 또 몇 달이 걸릴 텐데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죠. 돈은요, 대우증권이 1조 2천원 포함해서 3조 5, 6천원까지 자금을 들여왔는데 그 돈이 쓸
용처가 불분명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은 갈 데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가장 타격은 결국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타격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그거에 때문에 증자에 참여했던 기관 투자가, 국내외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물론 그 증권사가 뭐 정부 당국을 탓하겠지만 그것은 나중 얘기고요. 일단 그 증권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악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역시 뭐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좀 쉽지 않게 된 점은 뭐 증권주에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할 건 자명한 것 같고요. 자, 중국 얘기 여쭤볼게요. 중국 뭐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는데 글쎄 뭐 긴축 기조가 좀 완화되기가 좀 빠른 속도로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 최근 IMF에서는 유로존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전망을 했었는데 중국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고 중국 관련 주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경기 회복은 분명히 좋은데요. 우리보다 훨씬 더 중국은 유럽에 대한 비중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유럽에 계속 이제 경기가 위축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물론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좀 뛰어넘었지만 결국은 중국은 내수 쪽에서의 확대를 좀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겠죠. 우리나라 지금 민간 소비가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고 상당히 심각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결국은 팔로를 내수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수 진작책은 속도가 걸릴지언정 그 방향성은 분명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중국에 대한 주식을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보죠. 자동차라든가요, 화학, 철강,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쪽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중국도 결국 아직까지 개발 도상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20년 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SOC 투자는 계속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 주식들이 관련 수요가 일단 늘어날 것이고요. 그거에 부응해서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고 점유율도 늘려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당연히 빛을 보는 건 당연하겠죠. 반대로요, 일반적인 필수 소비재들이요, 음식료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유통 이런 것들, 과거에 중국 관련주라고 분류됐던 것들은 물론 많은 기대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다르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업체, 우리나라의 굴지 유통업체 중국에 들어갔다가 결국 손 털고 나오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필수 소비재 관련된 것들 중국에 투자했다가 또 소득 없이 물러나는 기업들 숱하게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중방대형 산업 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과거 성장 동력이 투자와 수출에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소비 쪽에 무게중심이 맞춰지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필수 소비재라든지 유통, 막연한 중국 관련주로 꼽혔던 종목들, 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좀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리스 얘기해 보겠는데요. 사실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그리스, 만약에 디폴트 날 경우에는 유로존 전체가 거의 된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디폴트 나더라도 굉장히 충격은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스 사태는 좌우간 과거 사례를 보면은 계속 질질 끌다가 막판에 타결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하창봉 팀장께서 그리스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일단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구조적인 해결 접근법 자체가 좀 틀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나라가 안 좋아지면 성장 모양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재정 정책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하면 우리가 상처를 나게 되면 이제 상처가 나서 고름이 생기면 원래 연고를 바르면 안 됩니다. 상처가 나 조금 심해지면 그걸 잘라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거는 계속 상처난 부위에 연고만 바르고 있다. 연고를 바르고 있는데 연고를 바르면 실제적으로 잠시 되면은 딱지가 지죠. 지금 현재 그리스 사태는 유럽 상태가 딱 그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건은 벌써 5년 전 2007년도부터 유럽 문제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딱지를 계속 연고를 바르면서 딱지를 나오다 보니까 딱지가 약간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거기 터지게 되면은 또 피가 나오고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자체가 제조업에서 금융으로 넘어가면서 금융이 제조업 실물 경기를 건드리는 원론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적인 미봉책은 갖고 있다. 그렇게 일단 큰 그림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너무 나쁘게만 보면 안 되니까 좋은 말씀 드리면, 하지만은 시장 자체는 어차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주가를 돌파하려는 모습도 있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달러 대비 1.32달러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정도 할 때 달러와 유로가 1.5 정도 간 걸 비하면 사실 유럽 시장, 유로화 자체가 많이 훼손된 거는 맞는데, 워낙 시장 자체가 단기적 이슈, 연고를 잘 발라주는데 익숙해져다 보니까 지금 그리스 구제금융 불발 사실 자꾸 지연되고 있고, 1차 지원할 때도 그렇게 애먹이면서 찔끔찔끔 주던지 지금도 딱 그 쪽으로 가자 보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이것도 이번에는 깔끔한 약을 발라주겠지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그림은 나쁘지만은 우리가 주식시장에 참관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역시나 협상은 타결될 것이고, 또 하나가 금융지원 돈 1,300억 유로 주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팽배하기 때문에 뭐 터질 때 터지더라도 한번 지금 상태까지는 어떤 유동성 랠리를 즐겨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리스 상황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과거의 학습 효과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옵션 만기일 2000선 이탈입니다. 2000선 지금 뭐 다시 회복했다, 이탈했다, 2000선 중심으로 좀 등락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오늘 외국인 매도, 이 정도 매도기 뭐 한 200억인데 이 정도 가지고선 그 외국인 매매 패턴이 변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학년 의원께서 전반적인 수급 상황 체크해 주시고 전반적인 전략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뭐 100억, 200억 이런 거 큰 의미는 없는 숫자라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요, 옵션 만기 날이기 때문에 어떤 순수하게 투기적 매매보다는요, 실제로 차익과 관련된 뭐 옵션과 관련된 매매, 그리고 선물과 관련된 매매가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은 통계적 의미 그리고 크게 뭐 둘 이유는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우리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저께도 잠시 저희가 논의를 했지만은요, 투신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유입이 되리라는 것의 기대는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 다시 한번 재확인드리고 싶고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고민은 딱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뭐 그리스 문제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시각은요,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참에 그리스는 디폴트 시키자는 의견이 뭐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독일이라든가 특히 핀란드 이런 쪽에서도요, 이제 유로존에서 이제 그리스를 없이 가자는 것, 없이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벼랑 끝에서 춤추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영어식 표현을 쓰면 딱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 그리스를 떨고 가자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가 디폴트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하죠. 그리스가 디폴트가 만약에 난다면은요, 그 미국은 큰 양이 없을 것이라고 자기네들 이렇게 떠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정말 맞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만약 그리스가 그런 디폴트가 갔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는 이머징 마켓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좀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지지선만 좀 다시 올려드리겠는데요. 2,000포인트까지 넘나들기 때문에요, 1930으로 지지선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즉 1930선이 이탈해지면 현재 주식 비중은 저는 80% 알파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계속 유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지금부터 앞으로 30분 동안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볼지 모르겠지만 급등한다고 해서 좋아하실 필요도 없고요. 혹시 막판에 급락한다고 해서 서운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이나 늦어도 월요일이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낙관, 미국 내의 낙관론, 우리 시장을 버티는 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그리스 상황이 악화됐을 경우에 미국이 아닌 그 이머징 마켓이 어떤 영향을 받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오늘 만기일인데 한 3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만기 이후 시장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하창봉 팀장께서 글쎄 올해 들어서 계속 순환매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만기 이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그리고 전반적인 만기 이후 전략도 같이 세워주십시오.
예, 사실 뭐 옵션 만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만기라는 건 하나 지나가는 이벤트일 뿐이라는 미리 말씀드리겠고, 워낙 이번 2월 만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지, 실거래주로 옵션 만기일 자체가 시장의 트렌드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내렸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많이 오르게 되면 약간 오버슈팅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의 상승하는 흐름을 계속 보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고, 확연하게 지수가 1900보다는 2000포인트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식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팔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을까. 오늘도 외국인 조금 팔고 있고 기관도 팔고 있죠. 하지만은 항상 주식은 상대적입니다. 오히려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자, 1900포인트에서 주식을 미리 버린 자의 홈이 더 우위일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욕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수급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제가 약간 단기적인 투자가 관점에서 지수 밴드를 설정해드리면 오늘 장중에도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1985포인트가 지지되는 한 2000포인트를 넘어서 상승의 속도에는 제한이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 다음 주 정도까지 203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둔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2000포인트를 삼성전자, 현대차가 땡기는지 아니면은 그동안 업종 비순환 섹터가 땡기는지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이번에도 삼성전자, 현대차가 2000포인트를 갖다 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건설이라든지 철강, 화학 쪽에서 갖다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흠하게 빨리 빠질 건 아니다 말씀드리겠고, 투자 전략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즐기십시오. 즐기시고요. 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즐기시고, 외국인이 어느 정도 현물에서 5천억 이상, 선물에서 만기약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짧은 조정은 있습니다만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인이 덜 사들어도 전체적인 업종에서 오늘 100억 타오르는 있습니다만 사는 업종이 있습니다. 화학이라든지 이런 업종, 사는 업종 위주로 지금은 어쨌든 외국인이 사는 대로 조금 늦은 것 같지만은 보유하시고 따라가는 전략이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핵심은 외국인 수급에 있을 것 같고요. 만기일 오늘 뭐 어떻게 마감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시장에 접근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